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영문으로 된 또는 한글로 된 여러 가지 문자들을 써보고 결과를 리턴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문자열이죠. 제가 첫 시간 또는 두 번째 시간에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두 가지는 같아요. 한번 쳐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위에 보여졌을 때, 좀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쉘에서 리스타트 쉘을 눌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A라고 처음에 변수에 지정해놨던 숫자들이나 그 모든 데이터들이 한번 리셋되는 거죠. 자, 문자열을 만들 때는 A는 다니엘이다. B는 역시 다니엘 브라더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호출되고요. 다니엘 브라더가 리턴됩니다. 하지만 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뭐랄까 약간의 규칙성을 가지고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문장 안에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 this 뭐 is 크리스라는 친구의 애플이다. 자, 뭔가 인발리드 신텍스라고 나오죠. 나는 크리스의 사과다 라는 의미에서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이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이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파이썬은 인식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문장 안에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 주시고 문장 안쪽에 작은 따옴표를 쓰면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문을 통해서 A를 출력해 보면 더 정확하게 보여지겠죠. 자, 이런 방법이 편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큰 따옴표를 쓸지 작은 따옴표를 쓸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백슬래시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이것은 뭐 크리스의 사과이기도 하고 사과이다. 그리고 뭐 그는 뭐 이렇게 말했다. 어, 이건 내 거야. 이런 문장을 쓰고자 했을 때 사실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문장 안에 섞여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바깥쪽에 문자열을 감싸는 따옴표를 큰 걸 쓰든 작은 걸 쓰든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백슬래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동일한 문장을 작성해 보죠. 이것은 크리스의 것인데 이 작은 따옴표 앞에 백슬래시를 넣어주는 거죠. 자, 색깔이 위에와는 좀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도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큰 따옴표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백슬래시를 앞에 붙여주고 또 큰 따옴표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주면 정상적으로 문장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한 문장 안에 작은 따옴표도 존재하고 또 큰 따옴표도 존재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장을 호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크리스다. 그리고 그는 좋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경우에 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는 싶지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백슬래시와 n을 입력해 주시면 두 줄로 표현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표현하는 것이 백슬래시 n으로 쓰는 게 좀 불편하다 라고 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A는 This is Chris. He is good. 자, 작은 따옴표 3개를 연속해 주시면 엔터를 치셨을 때 그 다음 프롬프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없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을 바꿔가면서 문장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출력이 아니고 입력이죠. 문장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백슬래시 n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그 작은 따옴표 3개를 연달아 사용하시면서 문장을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줄바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다니엘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세컨드, 두 번째 단어가 좋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first와 second를 합치면 다니엘은 참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도 마치 4층 연산처럼 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자열과 문자열을 뺀다는 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나눈다는 것도 어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곱하는 건 또 가능합니다. 자, first라는 게 다니엘이었죠. 그러면 first에 10을 곱하면 해당 문자를 10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걸 어디에다 쓰냐? 이러한 문자열을 사실 10번 곱할 일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C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좀 부호다 라고 하고 C에다가 10을 곱하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맥북 기준으로 커맨드와 N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파일이 열리죠. 자, A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특정 문자열이고요. B는 2번 강의는 버전 10.3이다. C는 마찬가지로 이런 문자열이다. 굳이 이렇게 또 C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print A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거를 10번 반복하고 싶다. 그리고 B를 보여주고요. 다시 C를 10번 반복해달라.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렉처. 저장해 주시고요.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10번 반복된 선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프린트문으로 보여줬던 문자열이 보이고요. 다시 이런 글귀가 보이네요. 예전에 하이텔 같은 화면을 봤을 때 이런 거 많이 떴었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열에 대한 조금 다른 활용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태국을 좋아한다. 나는 태국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문자, 내가 원하는 순번째의 문자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I like의 L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를 뽑아달라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I가 뽑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봐야겠죠? E를 했더니 L이 나왔네요. 자,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셀 때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I like의 첫 번째 I를 뽑아내고 싶으시다면 1이 아니라 0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하나의 레터를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면 특정 구간에 있는 단어를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거 뭐 슬라이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이 2016년 8월 25일 시간으로는 오후 9시 2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세 가지 정보가 섞여 있죠. 날짜 정보와 오전, 오후를 나타내는 정보, 그 다음에 시간 정보. 이걸 좀 구분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엑셀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연, 월, 일이기 때문에 총 8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0부터 7까지를 불러오고 싶다 라고 했더니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2016년 082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싱을 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마지막 문자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 월, 일을 불러오고 싶으시다 또는 이제 슬라이싱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 더 0부터 8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8자리의 날짜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PM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대로라면 PM은 8에서 9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불러줘 오지 않기 때문에 10으로 바꿔주셔야 PM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간 정보를 불러올 때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10부터 불러오시면 되는데 10, 11, 12, 13, 14까지 불러와야 될까요? 네, 맞게 나오네요. 092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굳이 마지막 숫자 또는 처음 숫자까지 보여줘야 될까? 파이썬을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연습하실 때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run이라는 명령어를 눌러줄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씩 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날짜를 뽑아내실 때 0을 제외하고 나는 7까지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있는 시간을 뽑겠다라고 하셨을 때 마지막을 비우시고 10부터 마지막까지 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사용 방법, 그리고 백슬래시와 백슬래시 n을 통한 줄바꿈 방법들, 그리고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연속함으로써 줄바꿈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점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자열 간의 더하기 또는 곱하기, 그리고 슬라이싱, 인덱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살짝 다뤄봤던 적이 있는 그 포매팅에 대해서 또는 플레이스 홀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